혹시 평소에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잘 안 읽어요. 1년에 한 두세 권? 원래는 자주 읽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바빠서요. 요즘에 서점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SNS 보는 게 더 좋지 종이를 보고 다니기 좀 그래서. 여러분, 책 자주 읽으시나요? 2017년 정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었다라고 답한 성인은 10명 중 6명에 그쳤습니다. 방금 만난 시민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요즘 책을 더 많이 읽게 돼요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앉아서 책 좀 볼까요? 민기가 고를까? 뭐든 될 수 있어? 자, 시작합니다. 제목 같이 읽죠. 시작.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악어 책방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만나서 여기에서 책이라는 매개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소를 꿈꾸는 그런 곳입니다. 어릴 때 우리 그 한 동네에서 모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여기가 약간 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를 같이 좀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동네 길목에 있는 이 작은 책방엔 벌써 꽤 많은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가져가신 책은 어떠셨어요? 힐링하고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지나가다가 그럴 때도 있고 시간이 가다 좀 남을 때 책방에 와요. 책을 읽으면 즐거워요. 책 맨날 읽어요. 2달 동안 71권 읽었어요. 100살까지 쭉 계속 책 읽고 싶어요. 동네 책방에는 일반 서점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책방 사장님이 계셔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근황이라던가 고민거리라도 얘기하면서 힐링을 하고 꼭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가까워서 좋아요. 전 정말 여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 이 동네 책방의 사장님이자 직접 책을 쓰기도 하는 작가이기도 한 고선영 씨. 이 많은 동네 책방들이 문을 열었다 또 사라지는 이유도 알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그 마트가 있지만 편의점이 있듯이 편의점을 사람들이 잘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동네에 뭔가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책방 주인의 철학이 되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월 23일 오늘은 세계적인 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403년 전 동시에 사망한 날이기도 하고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날,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책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책방이 당연히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 현장, 서울 화곡동의 작은 동네 책방에서 리포터 연민주였습니다. 네, 조금 전 연민주 리포터가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찾아봤던 동네 책방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소설가가 누굴까요? 교보문고가 소설 누적 판매량을 집계해봤더니요. 나미야 자파전의 기적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죠. 히가시노 게이고가 1위였고요. 국내 작가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작가가 전체 5위를 차지한 바로 김진명 소설가였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천년의 금서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김진명 작가를 전화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소리를. 예, 오랜만이군요. 네, 예. 1년이 넘었어요. 네. 예. 지금도 충북 제천에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충북 제천에 제 그 집필실이 있고요. 대개의 소설을 거기서 쓰고 있죠. 네. 제천에서 집필 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 제천이 그 굉장히 자연과 가깝고요. 네. 복잡한 게 없죠. 그리고 저희 그 집사람이 거기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에 네. 거기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제가 서울에 혼자 있었는데 네.
애들을 다 납치해서 그리 가져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같이 끌려가신 겁니까? 예, 거기서 살아보니까 네. 작은 도시에서 사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아, 서울에 사시다가 제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상에서. 지금도 작품을 쓰고 계신가요? 사실 얼마 전에도 소설 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10년을 계획하고 썼던 그 고구려가 아, 네네.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요. 네. 아직도 계속 고구려에 매달려 있고, 네. 고구려 7권이 이제 다음 달쯤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것과 동시에 이제 직지라는 소설을 현재 쓰고 있어요. 직지. 예, 우리나라의 이 직지를 찍어낸 금속 활자를 얘기하는 아, 거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네. 큰 게 이제 우리 직지의 금속 활자가 네.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거를 보고 네. 이 활자를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런 사실이 안 알려져 있죠. 네. 그것을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해 가지고 아. 어떤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닌 그런 과학적 증명 방법과 같이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배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 10년 동안 국내 작가 중에서 소설이 가장 많이 팔린 작가로 집계가 됐어요. 이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게 어떻게 기쁘다면 기쁘다고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처음 얘기하셨듯이 이제 지금 제 앞에 더 많이 팔린 4명의 외국 작가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그게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라든지 네. 하루키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일본 소설가들이 아직도 이제 일면에서 우리의 정신에 이제 지주가 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구려가 다 발간되고 나면 네. 이제 그런 현상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요. 네. 정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거를 집계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내용 준비하면서 일본 작가들이 확실히 많이 우리나라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이 그게 이제 네네.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요. 네. 반대로 좀 좋지 않은 면도 있고 결국 이 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들의 어떤 매우 감성적인 네. 그런 이제 필체라든지 문학적 분위기를 쫓아가는 점에서는 아주 좋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정신의 정체성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세계 책의 날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다, 뭐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책을 좀 안 읽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장홍성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요즘 사람은 폰으로 세상을 보죠. 저도 마찬가지. 책에 손이 안 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예. 작가님은 확실하게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설 판매량 변화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시대 자체가 이제 리터러시에서 이제 픽처로 넘어가는 거죠. 네. 글자에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현상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현상이죠. 네. 다만 이제 그 현상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잃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이 있을까요? 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정보와 지식만 얻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사유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자들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스스로 내면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고 네. 내면을 키우는 네. 그런 조금 어렵지만은 인간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작가로서는 안타깝죠. 뭐 책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그렇죠. 예, 그런 예,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사유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그리고 창의력을 예. 기르는 방법은 역시 글을 읽는 것인데 그런 그 세태가 좀 안타깝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죠. 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독서 실태를 보니까요. 10살 이상 국민이 책을 읽는 시간이 하루 평균 6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참 작가로서 혹은 또 책을 많이 읽는 독자로서 김진명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위기감을 좀 느끼시나요? 그것은 위기감을 떠나가지고 이 우리 사회가 그런데 위기감이네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가치관이 없다. 네. 아주 천박하고 그 능률과 실질에만 치우쳐 있다. 네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의 내면을 갈고 닦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나 지금 책을 그렇게 멀리하는 것은 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것은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이 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 목표만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사회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네. 오히려 갈등만 커지지.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따뜻한 사랑이 없이는 이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책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는 일단 천박하고 두 번째로 아주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 네. 예. 사유하는 습관 아까 말씀하셨고 사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 능력 이것도 굉장히 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의 경우에는 김진명 작가님은 책을 냈다 하면 일단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정 팬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독서 인구 감소하고 있고 독서 시간도 대폭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책을 발굴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작품 생산 일종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리가 쉽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작가라고 보고 네. 물건을 사는 사람을 이제 독자라고 보면은 네. 독자가 물건을 사지 않는데 작가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소비자가 뭘 사질 않는데 생산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차츰차츰 네. 그 사회가 이 사망 단계로 자꾸 다가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망 단계로. 네. 이런 현실 때문인지 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책의 해를 정하기도 하고 뭐 독서 습관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고는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혹시 작가님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혹시 생각하신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네. 하나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자율적으로 뭘 잘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달성하려면은 보통 타율적으로 이제 타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보자면 이제 그 입사 시험이라든지 네. 기타 공무원 시험을 칠 때에 그렇게 네. 이제 그 간단한 사지선다형 이런 것만 내지 말고 네네. 본인에게 네.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책을 뭐 두세 권 읽었다는 사람보다는 50권, 뭐 60권 읽었다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방법도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네. 너무 책하고 멀어져 있다. 이것은 사회에 아주 심각한 아까 제가 사망 단계로 다가가고 네, 있다고 네. 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가 하면은 네. 항상 이 책을 안고 살거든요. 어떤 그렇군요. 경우에도 독서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그동안 이 효율과 돈과 속도만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걸 전혀 못 갖춘 채 지금 굉장히 위태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든 기업이든 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네. 책을 몇 권 읽었느냐고 반드시 물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 본인이 읽었다는 책과 관련해서 질문도 이렇게 던져보고 이런 방법이 오히려 지금 뭘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기 의식을 잔뜩 지금 심어 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응원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720번님, 작가님 책은 전부 2번씩 읽었네요. 2권이 아니라 2번씩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욱 건필하시면서 좋은 작품 많이 선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요. 네, 지금까지 김진명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